체스의 정신 차려 이 친구야. 나는야 지각맨 체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사람이 출석을 해? 로봇이 가야지. 그리하여 피지컬 AI 기술의 총집합체인 대리 출석봇을 만들었다. 지금 강의실에 들어가 있는데 잘하고 있나 모니터링을 해봐야지. 자, 이제 출석 부른다. 체스. 네. 아니, 지각맨이 어쩐 일로 제 시간에? 아니, 오늘 일찍 일어났어? 네. 와, 이거 해가 서쪽에서 뜨겠구먼. 네. 잘하고 있구만. 저 대리 출석봇에는 내 뇌 데이터를 복제했기 때문에 나인 걸 분간하기는 어렵지. 야, 체스 오랜만에 제 시간에 왔는데 나한테 궁금한 거 없나? 궁금한 것? 대머리 치료법. 아이 저거 내가 요새 머리 빠져서 고민하고 있는 건데. 아이씨 로봇이라 융통성이 없네. 이놈! 아니, 내 전공이 블록체인인데 대머리 치료법? 야, 날 도대체 뭘로 보는 거야? 개호구. 안돼! 숭고함 데이터까지 복제했다. 아이씨 이제 멈춰야겠다. 너는 날 지금 개호구로 보고 있구나. 도대체 이 수업을 듣는 목적이 뭐냐? A+. 이런 멍청한 깡통 로봇. 안되겠다. 교수님이 더 빡치기 전에 긍정 감사 모드로 바꿔야 되겠다. 이런 싸가지 없는 놈, 당장 나가! 사랑합니다. 네, 블록체인 정보통 블로킹 444회. 좀 재수없는 회차죠. 바로 체스님, 기린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써유님은 네, 슬픕니다. 좀 일이 있으셔서 이번 회차는 저희 셋이서 진행하는데 사실 기린님 팬들도 많으시니까 비주얼 센터가 사라졌네요. 네, 비주얼 센터가 2명이었으니까 한 분 계셔서 아무튼 또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물어보기에는 의미가 없으니까. 근데 그거는 있었다. 그 체스님 저기 놀러 갔다 오셨잖아요. 어딜 놀러 갔다 왔죠? 요새 좀 많이 놀러 갔다 왔죠. 아니 저기 어디죠? 저기 팔당. 팔당. 예, 팔당 놀러 갔다 왔죠. 그거 좀 들려주세요. 그 팔당에서 제가 처음으로 향어라는 걸 먹어봤는데 향어 잘 생소하잖아요. 근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버드나무 집이라고 하는 그 식당인데 그 향어가 원래 팔지 않는데 이제 저희 아빠가 직접 그 예약을 하셔가지고 주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향어를 먹었는데 진짜 향어 고기가 이렇게 맛있을 줄은. 그게 어떻게 먹는 구이? 회? 회예요, 회. 회? 거기랑 이제 그 송어랑 이제 먹는데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게 이 팔지 않는 메뉴를 준비해 주는 게 이제 찐. 뭐랑 비슷한가요? 우럭? 광어? 뭐랑 비슷한가요? 사실 그런 약간 값어치가 낮은 생선과는 다르게. 비싼 거예요? 네, 민어 같은 건가? 엄청, 그래요? 지금 쏘가리 이런 쪽으로 비교를 해야 되는 그런 거지. 예. 체스님이 사실 회를 원래 더 어렸을 때는 회 맛을 몰랐어요. 잘 안 드셨어요? 그러니까 그 물컹물컹한 식감을 되게 안 좋아하셨었는데 이게 조금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엄청 회를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용문사라고 해서 이제 양평에 있는 이제 그 절에 갔는데 1100년 된 느티나무,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느티나무, 느티나무인가 버드나무인가 이렇게 있는데. 나무가 많네요. 거기에 이제 은행나무였다. 은행나무 맞나? 아무튼 그게 굉장히 좀 인상이 많이 깊더라고요. 좋은 데 놀러 다녀오셨네요. 네. 지난 주말에 날이 좀 은행나무, 1100살 이상으로 추정되는 이제 그 나무고 이제 높이가 42m고 뿌리 부분에 둘레는 약 15.2m라 가지고 굉장히 큰 나무인데 되게 그때 날씨도 그렇고 뭔가 아무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아우라 같은 게 있었어요. 향어가 이스라엘 잉어라고 하시는데 수입 민물종이라고 하시네요. 근데 이게 그러면은 이제 당분간 이 중동 사태에 따라 중동 정세에 따라서 이게 더 이 먹기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향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44회는 오랜만에 또 체스님이 준비를 해주셨는데 네, 이거는 제가 꼭 보자마자 다뤄야겠다고 생각을 이제 했었고, 이제 우리가 항상 방송 자체가 좀 이 버블을 경계하는 그런 이제 가치 중립적으로 노력하는, 그러니까 가치 중립이라는 게 막 어떠한 뭔가 성향이라든지 이런 걸 드러내는 게 아니라 어쨌든 좋은 게 있으면은 나쁜 것도 같이 이제 제시를 하려고 하는 그런 방송이고, 또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매경 이코노미를 이제 떠나보내는 이제 떠나보내는. 구독을 이제 하지 않고 만약에 필요하면은 뭐 한 권씩은 살 수 있겠지만은 제가 이제 보고 싶은 책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떠나보는 입장에서 마지막 제가 이제 이 지분 호에 이제 나온 이야기예요. 그래서 AI가 촉발한 데이터 근친 교배, 그래서 가짜 트래픽 투성, 슬롯만 넘친다 요 주제인데 이게 한마디로 이제 주제를 데이터 근친 교배 문제. 그래서 어떤 거냐면 데이터가 학습을 하는데 인간이 만든 어떠한 양질의 정보가 아니라 인간이 만든 데이터가 증가하는 속도에 대비해서 지금 인터넷상에는 되게 정크 데이터가 엄청 쏟아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80% 이상이 이미 정크 데이터로 이제 뒤덮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80%는 좀 오바고 51%가 이제 봇이 만들어낸 이제 데이터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문제를 다루면서 이제 슬롭이 넘치는 인터넷 환경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사실 블록체인과 연결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블록체인과 AI가 동일한 뭐 문제라기보다는 블록체인에서도 이제 버블이 일어났을 때 이런 데이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지를 좀 들여다보고, 그러면 이거를 이제 해결해야 되는 이제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자. 그래서 이거는 아마 이 긱한 사람들 있잖아요. 막 IT에 막 긱해가지고 막 무조건 새로운 문물에 대해서 막 좋아하고 엄청 이제 긍정적인 분들 많이 보시는 분들 대비해서 아마 일반인 분들도 공감하실 수 있는 이제 주제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너무 좋은 주제입니다. 네. 네. 다들 요새 이걸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네. 지금 예전에 댓글도 이런 이유가 많아서 되게 네. 일단 그랜드뽕님 향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알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서 잉어를 바로 산지 직송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게 제가 무식한 소리를 했는데 이스라엘에서 회를 먹을 건데 이스라엘 잉어를 산지 직송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이게 재밌는 게 그랜트 펑님 전화에서는 내내 조용하시다가 네. 이제 전공이 나오셔서 이제 되게 지금 이제 갑자기 정의까지 그러니까 2970년대 초반 이스라엘 이거 어쨌든 이스라엘 원래 우리 외래종이 보통 이제 가져와서 풀잖아요. 그래서 향어도 이스라엘 잉어를 근데 이것도 한번 해야겠는데? 5점 만점 몇 점이죠? 향어요? 네. 향어 저는 이제 회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도 4.5. 우와, 진짜 맛있었나 보다. 네, 진짜 맛있었고. 근데 이게 우리 주변에서 먹기 힘든 그런 그렇죠. 문제여서. 저는 사실 들어는 봤는데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모르고 어디서 먹는지도 모르고. 참고로 저는 회 맛을 잘 몰라요. 그냥 특이하면 다 맛있고. 모르는데 맛있으면 그게 진짜 맛있는 거죠.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서 AI 슬롭에 대해서 채스님이 네, 제가 소개를 드릴게요. 슬롭은 AI가 무분별하게 대량 생산한 저품질 콘텐츠를 뜻하는 이제 신조어. 그래서 과거 원치 않는 광고 메일을 스팸이라 불렀듯 인터넷과 SNS를 오염시키는 AI 생성 텍스트, 이미지, 영상 등을 비하하는 의미로 이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뭐냐면 이제 원래 예전에 죽은 인터넷 이론이라고 해서 이제 2010년대 후반부터 온라인 커뮤니티 중심으로 제기되어 온 게 뭐냐면 이제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데이터들보다도 사실 이제 봇이 넘쳐나서 이제 인터넷 상은 이제 인간 사회의 어떠한 연장된 공간이 아니라 이제 봇들의 천국이 되는 무의미한 공간이 될 거다라고 이제 그렇게 예언한 게 있는데,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인터넷 환경 했을 때 대부분이 이제 사람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는 다 알고 있고,
간간히 이제 봇을 이제 쓰게 되면은 이제 봇 탐지기가 이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봇을 추방하는 그런 이제 네트워크 문화가 이제 형성이 되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그 AI가 빠르게 뭔가를 생성해준다라는 거를 이제 그 발견을 하면서 사람들이 좀 더 쉽게 해야 되겠다. 뭘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요새 유튜브에 막 진짜 보시면 허접한 영상들 아마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 거를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저도 틱톡에서도 이제 하면은 막 이상한 기괴한 뭐 그 짧은 영상 같은 거 나오는데 이제 그런 이제 정크 데이터가 이제 넘어가고 있다. 그 50%가 넘어갔다. 이미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모든 이제 돌아다니는 데이터가 있다고 쳐봐요. 그냥 그 쉽게 얘기하면은 도서관에 8,000권의 책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AI가 학습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전체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다 학습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인터넷상에서 이제 모든 데이터들을 다 학습을 시켜요. 그러면 그 시점이 언제가 될 것 같은가 했더니 놀랍게도 이제 그게 이제 한 28년도.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네요. 전체 이제 데이터 양 자체를 다 학습시켜도 28년도예요. 그러면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세 명이서 이제 뭔가 콘텐츠 만들면은 그 또 학습시켜버리고 그러면은 이제 AI 이제 학습이 거의 끝날 그런 이제 시기인데 그러면 이제 뭐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뭐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럼 뭐냐면 AI가 AI를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데이터 근친교배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데이터가 왜곡이 일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사람이 만든 정제된 뭔가의 데이터를 이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오차가 굉장히 줄었고 왜냐하면 사람이 검증을 했으니까 이미 되게 꼼꼼하게 검증을 한 데이터들을 학습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극단의 효율성을 가지고 학습을 시키다 보면 그게 이제 그 왜곡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하나의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 챗 GPT나 제미나이한테 요새 많이 이런 것 저런 것들을 이제 그 사업 계획에 대한 것들을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항상 물어보는 게 그 첫 번째로는 내 올해 사업운이랑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알려줘 하면은 그 보통 이제 제 뭐 사주 명식 이런 걸 넣잖아요. 그럼 넣으면 이제 사업을 분석해요. 그 다음번에 내가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 계획서 좀 검토를 해줘.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그 사업 계획서를 분석을 하고 그게 끝이 아니라 제가 전에 질문했던 것과 같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 사업 계획서는 뭐 이 사업은 뭐 불해에 당하니까 올해는 뭐 불해해라 가지고 뭐 그 이 너무 뭐 합의 뭐 잘 맞든 아니면 이게 뭐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그 밑에 스레드에 우리 이런 회사랑 콜라보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라고 하면은 또 이제 사주부터 시작해서 그 IR 자료와 이게 계속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분리시켜야 되는데 이미 얘는 이 그 어떤 회사랑 콜라보하는 것에 대해서 그 기정 사실화를 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마포 FM이랑 협업하면 어때? 그러면은 마포 FM과 협업하는 거는 뭐 그 지금 사주상 이렇게 좋아가지고 너무 좋을 것 같아. 제가 제안서를 만들어 드릴까요? 그러면은 샘플 좀 알려줘. 그러면은 이제 마포 FM 그렇게 해가지고 샘플을 만들었어요. 그럼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서울 뭐 SBS에서 뭐 한다고 치면은 또 사주부터 시작해가지고 마포 FM부터 시작해서 SBS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게 우리 뇌 뉴런 같은 걸 보면은 장기 기억해야 될 거 단기 기억으로 했다가 버릴 거 이런 것들이 계속 있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그것도 알고리즘처럼 이제 되어 있어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계속 물다 보니까 나중 되면은 이게 내가 원하는 데이터에서 점차 왜곡이 되는 거예요. 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러니까 어느 정도에서는 이 정도 가이드라인에서 움직이면 될 것 같지만은 이게 그거를 학습을 시키면 시킬수록 점점 이제 내가 원하는 답변이랑 동떨어지는 것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 데이터 근친교배 자체가 정확성이 그나마 있는, 그래서 처음에 오픈 AI도 처음부터 개방형이 아니라 이제 기존에 있는 웹 데이터들을 다 모아가지고 몇 년 동안 계속 학습을 했잖아요. 그러면 바둑 같은 경우도 이제 바둑을 계속 이제 연구를 하면서 이제 바둑 기사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하다가 이 지금은 뭐냐면은 이제 만약에 AI끼리 막 경쟁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AI끼리 경쟁하게 되면은 되게 이상한 이제 그 법칙이 계속 또 나오게 되는 거고 또 이제 뭐 제가 사업 계획서를 이제 만들었는데 또 AI
기업들끼리 이 사업 계획서를 변형하게 되니까 점차적으로 이제 달나라로 가게 되는 그런 답변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게 되게 이제 그 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지금 뭐냐면은 이제 그 뭐 물리학에서 유명한 게 이제 그 우주상에서 가장 빠른 건 빛보다 빠른 건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반도체도 그런 이제 최대 속도가 정해져 있고 처리 용량이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하드디스크도 최대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정해져 있다라는 이제 이론들이 이제 계속 이제 그 가설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주도 유한하다라는 가설이 요새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런 것처럼 이제 결국에는 어떠한 종점에 다다를 텐데 그때 이제 우리가 그러면 지금 문제가 AI 이제 투자한 비용을 회수를 해야 돼요. 그럼 그거를 이제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 폭주기관차는 계속 달리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쓰기에는 점차 신뢰도에서 멀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그 변곡점을 지났다라는 얘기가 있고 이게 일론 머스크랑 샘 얼트문도 이제 여기에 동의하는 그런 이제 발언을 해서 지금 이게 되게 이슈가 되고 있다. 들으면서 좀 뿌듯하네요. 그런 전문가들과 저의 생각이 일치해서. 저는 체스님이 일부에 말씀을 많이 참으셨나 보다. 네. 근데 진짜 궁금한데 그 사업 계획서에다가 사주 기반으로 이 사업 계획서 잘 되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나요?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별도예요, 별도. 그냥 한 스레드에다가 별도를 했는데 거기다가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분석해 달라는 게 아니라 사주를 물어보고 그 며칠 그래요? 뒤에 이제 그거를 거기 스레드로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딴 데에는 또 딴 거 이제 전용으로 딴 거 물어보니까 이제 그 전에 있던 스레드에서 이제 물어봤던 것들 같이 이제 하는 이제 얘기가 나와서 제가 궁금해 여쭤본 게, 이거 되게 참신하다 생각해 뭐냐면, 제 아는 분도 사주기만 주식 트레이딩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날에 나의 바이오리듬과, 그 어떤 뭐 기운, 뭐 사주에 화기운, 목기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방송 전자 이런 곳에 투자하라고 그러고 이제 뭐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제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 이게 스레드에 계속 이제 학습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냥 거기에 이제 줄줄이 물어보는데, 이게 뭐 그리고 이제 뭐 거기다가 뭐 맛집도 좋은 맛집 추천해줘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또 사주 기반의 사업 계획서 기반의 맛집까지 나와가지고 이게 맞는데 다 뒤섞여서 이렇게 뒤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답변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은 사실은 회원을 저는 백지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은 그래서 저는 이게 AI 자체 전문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문제를 또 해결해주는 커뮤니케이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더 이제 원하는 답변으로 갈 수 있게끔. 그래서 PM이 이제 그런 쪽으로 바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이 그랜드펑님 지금 말씀하신 거랑 좀 일맥상통한 증명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AI 추출물은 확인하고 수정하는 것에 너무 시간이 허비하게 됨. 맞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요즘 그 업무에 많이 AI를 쓰시는데 쓰시는 성격에 따라서 일을 더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뭐 이런 거 막 100가지 뭐 안을 제시해 줘 봐. 했는데 100개를 다 읽어보고 다 그걸 막 허점이 있는지 다 찾아봐야 되거든요. 내가 그걸 하려면. 그래서 저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AI를 되게 현명하게 사용해야 된다. 그게 최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질문을 잘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AI 아니면은 안 될 그런 업무에 이걸 써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자면 예를 들면 인터넷상에 있는 무슨 특정 자료 조사를 해줘. 무슨 인구 감소에 대한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는 자료들을 싹 모아줘. 이런 것들은 되게 가치 있고 의미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냥 내가 일일이 검색해가지고 이 자료 이렇게 정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건 그냥 내 단순 노동을 줄여주는 거기 때문에 의미 있는데 그 인구 감소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서 내가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것들을 AI가 대신 생각하게 해주는 것들은 체스님이 지적하신 그 문제가 무조건 발생해요. 무조건. 그러니까 결국에 걔네들이 생각을 하는 게 진짜 여기를 살아보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살아본 사람의
그런 어떤 인터넷상의 그런 어떤 후기 글이나 무슨 이것저것 글, 그 사람들을 종합해가지고 본인이 학습을 해서 던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의 인사이트를 제시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진짜 아직은 뭐 모르죠. 나중에는 진짜 고도화 돼가지고 진짜 뭐 학습에서 응용까지 가는 단계로 간다면 뭐 달라질 수도 있지만 지금은 뭔가 어떤 사고를 해서 아이디어를 이끌어내는 그런 식의 업무는 저는 되게 저조차도 믿지 못하겠고 사람들한테도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젠슨왕이 엔지니어가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엔지니어다. 그러니까 AI가 엔지니어를 제일 먼저 대체할 거다. 근데 이제 요새 그래서 클로드가 난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기린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클로드 쓰고 계신데 이게 뭐 쉽게 대체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나요? 이거는 사실 엄청 찬반이 많아가지고 저도 잘 뭐 예측이 잘 안 되는데 개발자를 완전히 대체할 거라고는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개발자가 어쨌든 개발자라는 포지션이 원래 기존에는 그 코딩 창을 켜가지고 코딩을 하는 거였다면 이제는 이제 AI를 배치해서 걔네들을 코딩을 시키는 팀장 정도로 이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지. 완전히 대체하기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어쨌든 걔네들이 실제로 많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개발자가 해야 되는 되게 비정형적인 일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대체할 것 같지는 않다. 약간 그게 이제 첫 번째 생각이라서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저도 개발자는 앞으로도 무조건 필요할 거라고 보는 게 AI가 코딩한 그 코드를 누가 알아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뭐가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을 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면 그거에 맞게끔 뭐 AI를 시키든지 해야 될 건데 이게 코드라는 게 사실 아무나 알아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결국에 AI도 코드를 학습해서 자기네들이 코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개발자가 없으면 앞으로 AI가 학습할 건덕지도 없고 그 AI가 오류를 냈을 때 알아볼 그런 사람도 없으니까 저는 개발자를 전반적으로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이게 그 코딩을 안 한다고 개발자가 아닌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새 뭐 노코딩 툴이라든지 이런 것들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많이 뭐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뭐 빠른 앱을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막 몇 개 타이핑 해가지고 탁 나오면은 그게 완성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완성품까지 가기 위해서 막 이제 막 배워요. 뭐 여기다가 뭐 기능을 넣으려면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설명을 잘 해야 되고 뒤에다가 뭐 데이터를 붙이고 서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를 막 이제 더 실제로 하려면은 많은 것들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그게 개발자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개발을 배우는 거고 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타이핑을 실제로 키보드로 코드를 치지 않을 뿐. 그렇죠. 타이핑을 대체하는 거죠. 네, AI가. 타이핑을 안 할 뿐이지 개발을 배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서비스를 할 때 내가 뭐가 필요하지? 여기에 이 노코딩 툴에다가 내가 뭐 어떻게 넣어야 얘가 앞으로 데이터를 저장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까? 이거를 고민하는 것 자체가 개발을 배우고 있는 거다. 그래서 뭐 완전히 개발을 대체한다고 생각하진 않고 이제 개발하는 방식이 바뀌는 거고 개발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뀐다. 약간 이렇게 생각이 좀 이거 들어요. 제가 그 신청곡 들을 시간이긴 한데 갑자기 또 생각나는 게 천천히 있어서 하셔도 돼요. 어차피 이게 한 주제로 계속 가는 거라서. 제가 이게 딱 그 TV 보다가 생각난 게 있는데 그 김준수 씨 있잖아요. 배우 뮤지컬 배우이자 가수. 시아준수? 네, 시아준수였던. 그분이 사이버 트럭 그 국내 1호 그 운전자인데 이제 사이버 트럭이 이제 테슬라 차니까 자율 주행이 되고 그 자율 주행하는 거를 예능에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율 주행 그 패널들이 자율 주행 그거 되면 어디까지 되냐? 그냥 내가 부산 찍고 자도 되냐? 안 된다. 우리나라에서 아직 안 되고 전방 주시를 무조건 해야 되고 이 차량이 이 운전자가 전방 주시를 3회 이상 안 한다고 판단했을 때는 자율주행을 꺼버린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뭐 이상한 규칙이 있네. 네, 그렇게 해가지고 무조건 그 전방을 주시해야 되고 교통 상황을 이제 통제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제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 보면서 생각나는 게 AI와 개발자의 관계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AI가 자질구레한 그런 코딩 손가락 해가지고 이렇게 치고 막 백업하는 것도 뭐 이렇게 뭐 백업이 아니라 뭐죠? 뭐 퍼블리싱 하는 것도 막 되게 오래 걸릴 때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 거를 어떻게 사람이 바로 앞에서 기다리겠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AI한테 맡기고 대신에 이제 사람은 그냥 상황 대기만 하는 정도로 보면서 이걸 볼 줄 알아야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좀 현실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레드팡님께서도 이제 공감 가는 말씀을 해주신 게 시킨 거 어떻게 만들까 생각하던 개발자 자리는 사라지고 무엇을 만들까 이렇게 기획까지 하는 개발자가 이제 앞으로 살아남을 것이다. 이런 부분은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네,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뭐 얘기가 좀 길어지고 있는데 일단 기린님 신청곡 먼저 듣고 올까요? 저는 AI 시대에 너무 깊은 생각하지 않고 느낌대로 사는 분들을 위하여 캘빈 해리스의 Feels를 가져왔습니다. 퍼렐 윌리엄스랑 케이티 페리가 이제 핏했는데 이제 느낌대로 AI한테 이제 뇌를 의탁하고 사는 것도 뭐 나름 재밌지 않을까. 아까 네. 비판한 거라고 반대로. 네, 알겠습니다. 이 곡 기린님의 신청곡 팝송 뭐죠? 설명 좀 필스인데 네, 이제 필스. 노래가 막 이렇게 연애하고 뭐 이렇게 그냥 느낌대로 살아 이런 얘기인데 사실 저희가 비판한 거라고 다르게 이제 AI한테 반어법 아닌가요? 반어법? 반어법인데 저도 무지성으로 이제 좀 뇌를 의탁할 때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네. 그냥 가져왔습니다. 뭐 재밌었습니다. 아무튼 이거 많이 들어본 노래인데 그 제목은 처음 들었네요. 가수가. 그렇군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 다음에는 또 어떤 얘기를 해보면 좋을까요? 예, 두 번째는 이거는 정말 순수 제가 이 기사를 보고 떠올린 이제 가설인데 이제 블록체인과 AI의 공통적인 문제가 이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돌이켜보면 블록체인 산업도 처음에 이제 비트코인이 나왔을 때는 아무도 안 쓰고 막 그러다가 이제 이더리움이 나와서 ICO가 터지면서 이제 엄청나게 많이 이제 그 성장을 했잖아요. 산업 자체가. 네. 근데 이제 그때 우리가 막 각종 NFT부터 시작해서 막 정크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서 이제 데이터 이제 쓰레기장이라고 이제 표현될 정도로 블록체인 자체에 어떤 그 네트워크가 마비되고 그다음에 이제 수수료 문제가 터지면서 원래 지금 본질적 기능을 되게 상당 부분 잃고 난 다음에 산업이 완전 꺼져버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때 그 꺼져버린 그 잔재의 문화 속에서 이제 디지털 자산법이라든지 뭐 그 지니어스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제도화가 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인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블록체인 산업 자체가 정말 폭망하는 그런 그 재앙을 한번 몇 번을 이제 겪으면서 지금까지 왔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AI가 아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데이터에 의하면 이건 이제 2028년도까지는 이제 모든 이제 그 지구상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 학습은 이제 끝난다. 이렇게 됐을 때 그 뒤에 있는 재앙이 무엇이냐를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데이터 학습하려 그러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지금 그 SK 하이닉스가 고공행진하는 것처럼 반도체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공급난이잖아요. 수요가 넘쳐나가지고 공급난인데 문제가 지금 반도체 가격이 너무 높아져서 이제 휴대폰 노트북 가격까지도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이제 코스피 뭐 6천을 이제 두 회사가 지금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지금 산업에는 이 학습할 데이터가 남아있기 때문에 반도체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반도체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전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전기 관련된 에너지 그다음에 이제 전선업체들 뭐 배터리 업체들 이런 회사들이 지금 같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학습 기간에는. 근데 이제 28년이 지났어요. 모든 학습이 끝났어. 그럼 그 뒤는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AI가 이제 꿈과 희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학습할 데이터가 없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이제 원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본을 생산하는 거는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말 그대로 소설을 한 편을 이제 우리가 원본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창작의 고통을 이제 겪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인류가 이제 글자를
그 발명한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그 몇만 년 동안에 축적해온 이제 산물을 요 단 몇 년간 학습을 다 시켰는데 이제 그 뒤에는 뭐 이거를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오래 걸리는 AI 학습하는 것보다 이제 더 오래 걸리는 그런 뭐냐면은 연산은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온갖 쓰레기들만 인터넷에 더 넘쳐나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 뒤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재앙이 무엇일까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2부 주제라는 거죠. 아, 2부 주제 소개였어요, 지금? 블록체인과 AI에 대한 이제 공통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거 이 근데 재앙을 약간 제가 일부에 하지 못한 얘기가 있는데 아까 뭐 연결해서 그냥 막 제가 얘기해 볼게요. 저는 학습이 28년이면은 뭐 다 끝날 것 같지만 아직 그 정복하지 못한 것들이 그 영상을 학습하는 거는 좀 아직 학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지금까지 학습을 잘하는 건 지금 텍스트 기반이잖아요. 텍스트 기반이고 사진은 이제 분류하는 거를 잘하는 거고 사진을 학습하는 것도 아직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완벽하게 정복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진을 학습하고 나서 영상은 그 엄청난 사진의 이제 집합이니까 이제 사진을 정복하면 이제 그 다음 영상이 될 텐데, 근데 영상에는 그 사진들이 이어진 그 컨텍스트가 있고, 그다음에 목소리, 이게 이제 합쳐진 텍스트가 합쳐진 거잖아요. 그 부분까지 가면은 이제 조금 시간이 늘어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것까지 다 해서 이제 학습을 다 했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 다음 재앙이 무엇일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면, 이제 휴머노이드가 나왔는데 걔가 망치로 주인의 머리통을 깼다. 그럼 이제 옛날에 그 뭐 러다이트 운동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좀 일어나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두 번째 생각은 이게 아까 체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AI가 생성한 그 게시글 때문에 저도 엄청 그 고통을 받고 있고 뭐 이제 데이터 근친교배라고 해가지고 AI가 만든 그 쓰레기 데이터를 다른 AI가 만든 그 AI가 다시 학습해가지고 쓰레기를 학습해서 쓰레기를 생성하는 약간 요런 것들이 이제 그 AI 업계에서는 그 모델 컬랩션이라고 해가지고 모델 붕괴된다고 해가지고 컬랩스라고 해가지고 AI가 이제 점점 멍청해지는 거죠. 오히려 학습을 더 많이 했는데 멍청해지는 약간 그런 거에 도달한다고 하는데 지금 약간 생각해 보면은 내가 인터넷 쓰는 글의 퀄리티가 과연 AI가 만들어내는 그 쓰레기의 퀄리티보다 높은가? 약간 이렇게 내가 만들어내는 것도 이제 충분한 쓰레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그 인터넷에 AI가 생성하는 쓰레기랑 내가 생성하는 쓰레기랑 이게 차이점을 구분할 수 있을까? AI가 만들어내는 쓰레기가 내 쓰레기보다는 좀 낫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도 들면서 이게 좀 재앙의 구분이 어렵고. 그냥 뭐 이런 거죠. 그거 부분만 설명드리면 이제 사람 똥은 이제 하루에 하나씩 나오는데 이제 AI 똥은 이제 실시간으로 계속 쏟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람 사는 공간도 부족한데 이제 온 세상이 똥으로 가득 찬다라는 그런 세상인 거죠. 그리고 그 똥도 AI 똥도 사실 사람이 누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 일부 하면서 이게 약간 저도 비판을 하고 싶었는데 오히려 사주 기반의 사업 계획서 분석이라고 정말 창의적이다 그 생각을 해버려가지고 지금 약간 그래서 원래 오늘 생각했던 주제 내용을 다 까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아니 근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 중에 두 개가 하나는 거의 이루어졌는데 두쫑쿠가 망해야 된다랑 왜요? AI가 빨리 유료화돼야 된다. 그러니까 전면 유료화돼야 된다. 이 두 가지를 굉장하게 요즘 좀 강력하게 원하고 있어요. 왜죠? 사회에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두쫑쿠가? 두쫑쿠랑 이제 저거. 그러니까 왜냐면 두쫑쿠도 사실 사 먹어 보면은 최세님도 그러셨지만 맛있다는 사람 반, 맛없다는 사람 반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가격은 가격대로 올라가고 막 돈은 막 등골 휘어지고 막 그러는데 논란은 논란대로 생기고 막 왜 이렇게 비싸냐? 비싸면 먹지 마라. 우리도 힘들다. 이러면서 막 그 싸움만 야기시키고 그 조그만 그 간식이 뭐라고 그럴 거면은 망해라. 저는 주변에 이러고 했거든요. 약간 지금 타노스 같은데. 네. 그랬고 두 번째가 이제 AI는 빨리 전면 유료화가 돼야 된다. 그거를 이제 이번 주제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본 적은 솔직히 없는데, 아까 체스님이랑 기리님 말씀 듣고 나서 더 강력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쓰레기가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유료가 아니고 무료기 때문에 사람들이 누구나 뭐 아무 때나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유료화 된다고 해도 이게 해결 절대 안 돼요. 왜냐면 내가 돈 냈으니까 아무거나 이제 막 만들어 봐야지 하면서 더 심해질 수도 있기는 한데, 최소한 그 첫 번째 장치는 저는 유료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료화로 하면은, 그러니까 그것도 막 1,000원, 2,000원 하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문제들이 여전히 이제 존재하겠지만, 이거를 막 진짜 구독형으로 해가지고 엄청 비싸게 해요. 그러면은 진짜 필요한 사람들만 할 확률이 높아질 거란 말이죠. 이게 뭔 줄 아세요? 탄소 배출권이에요. 환경 오염 시킬 거면 돈을 내라. 똥 쌀 거면 돈을 내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블록체인과 AI의 진짜 공통점 중에 하나는 쓸 놈들보다 안 쓸 놈들이 더 많이 쓴다. 그러니까 필요한 놈은 요만큼 쓰는데 적절하게. 예. 정말 그냥 쓸모도 없고 그냥 한탕 치려는 그런 사기꾼들이나 아무 이런 기술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훨씬 많이 이만큼 쓰고 있기 때문에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정작 못 쓰고 피해보고 있다는 게 저는 공통점이라 생각하거든요. 이게 좀 자본시장에는 얽혀 있어요. 이게 트래픽이 이제 그만큼 줄어들면은 이제 지금 뭐 기업 가치가 몇백 조예요, 조. 뭐 750조에 뭐 100조 이제 투자 유치하고 약간 이렇게 되는 이런 시점이거든요. 이제 경이 넘어가요. 이제 AI 업체 한 두세 개 모으면 경이 넘어가는데 그 밸류에이션 자체가 사용자 기반이거든요. 사용자 한 명당 이제 이 정도 가치를 이제 하니까 그 정도 밸류에이션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렇게 돼서 현실화가 됐어요. 그러면은 한마디로 이제 식당으로 비유하면 식당에서 야, 우리 다 무료로 음식 먹어. 어떻게, 그러면 돈 어떻게 벌 건데? 여기다 나중에 광고 팔 거야. 이제 이러는 순간에 이제 사람들 다 이제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사람들이 몰리고 있고 여기 이 사람들이 있으면 돈이 벌리겠다라고 이제 생각은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빠져버리게 되면은 이제 증시에 엄청난 이제 파장이 이제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각종 그 테크 관련된 주식부터 시작해서 이제 연쇄 작용으로 일어나서 우리나라 지금 이제 6,000p 막 해가지고 이제 7,000p, 8,000p 이제 간다고 그랬는데, 이제 연쇄 작용으로 다 무너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그것 또한 이제 그 경제에 그렇게 좋은 지금 상황은 아니다. 그런 겁니다. 제가 생각한 재앙 중에 사실 몇 개 되게 시나리오가 많은데, 그 AI 재앙론자들이 유튜브에 많이 있으니까 저도 이제 한 번씩 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가장 이제 좀 와닿았던. 저도 재앙론자인가요? 제가 혹시 약간 결이 다르긴 한데, 네네. 이제 재앙론자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은 꽤 유명한 유명한 분인데, 지금 AI 그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지금 사실 우리한테 공개된 AI GPT 이런 것들은 한 단계 낮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픈 AI나 이제 연구소에서는 이미 더 고난이도, 더 똑똑한 친구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느 순간 진짜 특이점을 넘은 AI가 발견됐다. 그러면 그 순간 그 친구가 뭐 세계에 있는 모든 걸 해킹하고 자기 스스로 갑자기 막 생각을 시작해가지고 정말 그 자비스, 그 어벤져스에 나오는 그런 애들처럼. 그렇죠. 근데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한 단계 낮은 거를 이제 상용 서비스로 쓰고 있는데, 연구소에서는 이미 몇 단계 높은 거를 쓰고 있을 거니까 그 순간을 과연 캐치할 수 있겠느냐, 이런 제약론이 하나 있었고, 제가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우리는 이제 아직 그거를 잘 느끼지 못하는데, 이제 앞으로 AI한테 이제 뇌를 의탁하다 보면은 이미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그러고 있지만 AI가 우리를 이미 조종하고 있는데 이미 우리 GPT한테 물어보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인지하지 못하는데 이미 그대로 행동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점차 이게 문화화가 되면은 이제 이미 바뀌어버린 거 아닌가, 세상이. 그 생각이 좀 들긴 들었네요. 네, 이 타이밍에서 제 신청곡을 들어보자면, 이제 블록체인과 AI의 이제 공통적인 문제점이 뭐냐? 너랑 나다 해서 아이유의 너랑 나 가져왔습니다. 이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계를 보며 속삭이는 비밀들, 간절한 내 마음속 이야기,
아이유의 너랑 나 듣고 왔습니다. 너랑 나 우리 모두가 블록체인 AI의 유일한 문제다. 왜냐면 이게 사실 사람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결국에는 기술이 뭔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거를 제대로 사용 못하고 사용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잘못된 거라는 생각이 들고. 아,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해도 되나요? 그럼요. 그 GPT나 AI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거기다가 개인정보 이런 거 넣으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알게 모르게 뭐 자기 사적인 얘기들 많이 거기다 넣으실 건데. 네. 그 제가 약간 섬찟했던 거는 얘가 나중에 이거 가지고 나 협박하면 어떡하지? 나 이거 가지고 이제 인터넷에 댓글 쓸 거면서 GPT가 나를 이제 협박하는. 그 사실 AI들이 그 학습시키면서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개인정보들 다 모았을 거거든요. 오픈 AI나 뭐 얘기만 안 했을 뿐이지 다 모아서 들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개발할 때 보통 AI도 뭐 개인정보 밖으로 안 나가게끔 뭐 그런 장치를 하는데 그래서 안 걸렸을 뿐이지 분명히 다 들고 있을 거라서 너무 많은 개인정보나 사적인 정보는 들어가면은 이제 나중에 위험할 수도 있다. 너 사주 볼 때 생년월일 내가 다 받았어. 그렇죠. 이게 지금 뭐 너무 우울한 얘기만 해서 그런데 사실은 이제 제가 그 생각하고 있는 어떤 미래 관점은 아까 그 매경 이코노미 기사랑 비슷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은행에 만드는 걸 AI가 못하겠어요? 만들죠, 당연히. 근데 그걸 왜 못할까요? 은행은 라이센스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쨌든 이게 인간 사회잖아요. 그럼 인간 사회에서 우리가 이제 법과 제도를 통해서 어떤 합리적인 그 사용 행태를 이제 만들어가는 이제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는 AI 관련된 법안도 이제 뭐 나왔고 유럽도 나오고 있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시 이제 크립토도 그렇고 AI 관련된 규제가 나오고 있으면서 이제 이런 사용 행태가 이제 조금씩 이제 변화해 이제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별도 이제 자연 그 법칙을 가져오면은 이제 뭉쳐서 커지면은 다시 터지고 조그만 별이 됐다가 다시 또 뭉치는 그런 과정이 이제 반복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산업 자체가 대기업들이 이제 많아져가지고 그 성장을 했는데 또 이제 지금 많이 쪼개지고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스타트업들이 되게 많이 생기고 있대요. 그래서 정부 지원금 이제 할 때 뭐 패키지 같은 거 이제 정부 정책자금 지원할 때 경쟁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만큼 이제 어떤 시도들이 계속 있는 그런 과정인 거거든요. 그럼 이 속에서 또 그 좋은 모델을 찾아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사실은 어떤 하나의 법칙 속에서 제조업의 어떤 그 성장 속에서 같이 이제 왔다면은 지금은 이제 또 이제 우리만의 문법을 찾는 과정이어서 이제 뭐 미래가 어쨌든 간에 인간의 자동작용을 믿고 이제 거기에 그 자기중심을 잡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진부한 표현이긴 한데 굉장히 진부해요.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라는 말이 너무 유명하고 진부한 표현이잖아요. 근데 그걸 지키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계속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자유에 대한 그런 요구는 많이 하면서 정작 본인이 책임져야 될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AI든 블록체인이든 뭐든 일단 첫 번째로 그게 잘 작동을 하려면 사용하는 개개인이 책임감을 갖고 써야 되는 게 일단 무조건적인 첫 번째 전제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막 쓰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막 혹자들은 야 재밌겠다. 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누군가한테는 이게 진짜 업무에 쓰일 수도 있고 인생 어떤 방향을 가르쳐준 나침반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기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막 장난처럼 이렇게 쓰는 것도 한번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고 이런 게 무조건 첫 번째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AI 업체들이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이거 학습 알고리즘이 어떻게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무분별하게 그냥 필터링 없이 학습하는 거를 멈춰야 된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떤 식으로든 방법을 찾아서 이 AI가 만든 거든 인간이 만든 거든
이거를 필터링 해가지고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빨리 개발을 해야 그런 부작용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AI 윤리 좀 네. 잘 지키자 이런 거네요. 네네네. 그런 두 가지인 거죠. 뭔가 그 기술적으로도 당연히 필요하고 사람이 이거 잘 니네가 똑바로 써 이것만으로는 사실 해결되는 게 전혀 없잖아요. 이때까지 해결된 적도 없고 그걸로. 근데 사람은 이제 욕심이 있고 무조건적으로 이제 그 삐뚤게 행동하는 사람이 분명히 발생한다. 저처럼 이거를 좀 염두에 두고 이 개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AI라고 해서 막 뭐 무조건 막 이렇게 이 장벽 없이 모든 걸 다 학습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저는 별로 뭐 그게 결국에는 본인들 AI 멍청하게 만드는 행위잖아요. 그렇죠. 길게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제 한 줄로 평 해볼까요? 저는 이제 AI가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은 원본이다. 그래서 이제 그 파생 상품밖에 못 만들잖아요, AI가.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낸 걸 학습해서 파생 상품을 만드는 것처럼 이제 원본을 만드는 사람이 되면 이제 걱정이 없다. 그것도 맞네. 이제 그러면 그림이나 이런 것들도 다 직접 그리는 게 더 가치 있어지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잘 팔릴 거 괜히 이렇게 어디 뭐 해가지고 베끼지 말고 그냥 자기가 아까 뭐 느낌대로 그 느낌을 중시하는 거죠. 저는 우리 AI 사용은 토니 스타크를 본받자. 토니 스타크의 자비스는 절대로 토니 스타크를 넘어서지를 않습니다. 토니 스타크가 시키는 것만 제대로 하는데 그거는 토니 스타크가 자비스를 현명하게 썼기 때문입니다. 미리 죄송합니다. 하루빨리 나를 좀 조종해줘라. 놀게. 뭘 조절해달라고? 나를 조종해달라. 조종해달라고. 네, 약간 코로나 때 이제 빌 게이츠가 뭐 코로나 백신 맞은 빌 게이츠가 조종해준다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네네. 어떤 사람들은 그걸 음모론이라고 했지만 제발 나 좀 조종해줬으면 하는 그쵸? 그런 바람을 담아서 그런 걸 바라는 사람도 많죠. 그러니까 그거 바란다고 나쁜 것도 아니고. 네, 그거는 뭐 좋은 바람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신청곡, 최수님 신청곡 들으면서 마무리해볼까요? 네, 저는 이제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시대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임영웅의 원점 가져왔습니다. 트로트를. 네. 훌륭합니다. 임영웅의 원점 듣고 오늘 블로킹 444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했던 그 사람을 말없이 돌려보내고 원점으로 돌아서는 이 마음 그대는 몰라. 수많은 사연들을 내 옷불에 묻어놓고 무작정 사랑을 넘어버린 나는 정말 바보야. 눈물 속에 피는 꽃이 여자란 그 말 때문에
내 모든 걸 외면한 채 당신을 사랑했어요. 수많은 사연들을 내 옷불에 묻어놓고 무작정 가슴을 열어버린